2023년 여성의 기대 수명은 87세로 81.2세인 남성보다 7살 정도가 많아요. 현재 50대, 60대 분들의 경우 남편분들의 나이가 적어도 2~3살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남편 없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여성이 혼자 남게 되면 남편 앞으로 나오던 연금이 5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요. 65세 이상의 성별별 빈곤율만 보아도 여성이 46.8%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아요. 한 살이라도 어려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위즈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주로 하실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시험 없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교육을 마치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직업에 취업을 하려면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고 취득해야 하는 자격인 만큼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직업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자 과정으로 교육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더욱 관심 있게 시청해주세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고 불렸던 직업이었어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격 제한은 따로 없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필수 교육 과정의 경우 표준 과정이 총 40시간의 이론 교육을 마치고 1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면 수료를 하실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또는 정부 돌봄 사업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으시면 전문 과정으로 32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마치시면 돼요. 아직 따로 시험은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교육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웹사이트에 가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전국에 교육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집에서 가까운 곳들을 위주로 연락을 해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알맞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2023년 현재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표준과정이 15만원, 전문과정이 12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센터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모집 공고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이수증 외에는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없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은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기본적인 업무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데 대상만 장애인분들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가사 지원과 장애인분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 지원을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케어하고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단순하게 돈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해서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서비스와 산모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산후관리 서비스 모두 제공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따로 학력이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잘 이수하면 자격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는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신규자 과정의 경우 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경력자 과정의 경우 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에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고요. 경력자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에요. 그 외에 최근 3년 내에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에서 500시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아이돌보미 등의 정부 돌봄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500시간 이상 종사한 경우도 해당이 돼요.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역의 여성경력개발센터나 몇몇 산후관리 서비스 업체에서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교육기관과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산후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취업 공고를 확인해보면 우대나 필수로 적힌 곳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 더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취득을 고려해 보셔도 좋지만 일단은 필수 교육을 이수하시고 취업을 먼저 시도해 보신 후에 상황에 따라 취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는 신생아가 아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결격 사유가 없다면 따로 학력이나 자격에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직종과 다른 것은 교육을 이수하기 전이시라면 먼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지원을 하신 후 적성 검사와 면접을 통과하고 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의 두 가지 직종은 먼저 교육을 받고 취업처를 찾는 것이지만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취업이 확정된 후에 교육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미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는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을 하시면 합격 혹은 불합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고에 지원을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에요. 교육은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20시간의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 설명드린 두 직종보다는 교육 시간이 긴 편이에요. 교육 비용은 20만원이지만 6개월 이내에 최소 200시간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15만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취업을 확정한 다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 과정도 없지만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정도 신설될 가능성이 있어요. 업무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형의 경우 일반 가사활동은 지원되지 않으며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 지원 업무가 포함이 돼요.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영아에 대한 이유식 먹이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되고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취업이 확정된 후에 교육을 하게 되고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교육비 환급도 가능하므로 교육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직업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춰야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이에요. 자격을 취득하는데 큰 돈이 들지도 않고 교육 시간이 많이 긴 편도 아니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해당하는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구할 때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취업률이 낮지 않은 편이고 50대, 60대 여성분들이 하시기에 크게 무리가 따르는 업무 강도나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업무가 가사 지원이 관련이 되는 편이고 급여가 높지 않으며 근무 시간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신 후 자신에게 잘 맞을 것 같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